자, 봅시다. 오늘은 자, 2단원을 나갈 겁니다. 자, 2단원에서 오늘 들어갈 거는 2단원 맨 앞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자,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원자의 구성,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겁니다. 자, 원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돌턴은 원자가 요렇게 구형으로 생겼다. 구형으로 생겼고 단단하고,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으니까 원자는 깨지지 않는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가 톰슨이란 사람이 전자를 발견해요. 근데 전자를 발견한 거는, 전자 발견한 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완자에서 한번 보면 어디 저 뒤로 가야 나올래나? 뒤로 가면 오씨, 눈 아파. 자, 그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나올 텐데 어디 나올래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순서들, 여기서 한번 봐야겠네. 문제 보면 요런 이제 원자 모형들이 나옵니다. 해서 이런 원자 모형을 이용을 해서 자, 요런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여하튼 그래서 자, 톰슨은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있다. 그러니까 원자가 가장 작은 놈이 아니다. 더 작은 놈도 있다. 그 다음에 원자가 깨지더라. 요런 걸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건 맞는데 그 안에 요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들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렇게 이렇게 플러스로 채워져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원자 모형을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요런 모형들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어디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지? 요런 이제 모형을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모형들은 식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수박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수박을 반으로 딱 자르면 검은 씨들이 있잖아. 그걸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빨간 부분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왜냐하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니까, 중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 띤 전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누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해요? 그쵸? 원자 핵을 발견해요. 자, 이 원자 핵을 발견한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우리가 이 톰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요렇게 요 안에 이렇게 플러스로 채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에 요렇게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누가 요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로 채워져 있던 이 부분들은 뭐 하는 거야? 가운데에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자, 이번에는 보어라는 사람이 자, 그게 아니라 원자 핵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도 맞는데 자,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일정한 궤도에서 요렇게 돌고 있더라.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어가 전자껍질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이 전자껍질을 발견했다는 거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갖는데 이 전자의 에너지가 뭐다? 불연속적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사실은 전자가 이 보어 얘기 때까지만 해도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원자핵에서 얼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래.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나타날지 그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의 분포를 따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자의 구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점 이제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이제 요 뒤에 얘기는 이제 다음에 볼 거고 일단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그때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용한 실험이 뭐냐면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더퍼드가 또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하죠. 그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교재에서 보시면 눈 아파.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가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 뭐를 음극선 실험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톰슨이 했던 실험인 거고요.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죠. 실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실험 장치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자, 세상 참 좋네.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실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전압을 걸어줍니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런데 전류가 안 흐를 줄 알았더니 여기서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빛이 나가더래. 그지? 그래서 이 빛이 뭘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요 빛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는 실험을 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보면, 그지?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지?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지금 자석을 갖다 놨는데, 자석을 갖다 놨는데, 자석이 아니어도 돼요.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 갖다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려야겠다. 자, 봅시다.
요런 이제 실험 장치에. 자, 여기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요 안쪽은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오늘 알죠?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전압을 걸어줬더니 여기에서 뭐가 요렇게 빛이 찡 하고 나가더래요. 그치? 조금 굵은 걸로 해볼까? 빛이 찡 하고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이 빛의 정체가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뭘 해봤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봤대요. 물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석을 이용해도 같습니다. 어차피 전자기력이 이러니까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여기에 있던 빛이 얘가 요렇게 휘어지더래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건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나오는 요 빛이, 그지? 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어디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 여기에서 나왔다면 빛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휘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았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거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요렇게 그죠? 마이너스에서 밀려나고 플러스로 끌려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전기 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요런 실험 장치를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실험 장치인데, 자, 해서, 자, 기다려봐. 그치? 자, 성심성의껏 그리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요렇게 빛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번에는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바람개비를 달았어요. 바람개비를 달았더니 이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더래?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럼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여기 요렇게 와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힘이 작용했다. 힘이 0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근데 힘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니? F는 MA로 계산하자. 그게 0이 아니란 얘기야. 그 얘기는 다시 누가 여기 M 이게 뭐야? 질량이지.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여기서 얘가 질량이 0이면 이것도 0, 이 계산한 것도 0이 돼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질량이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질량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이 빛이 뭐를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빛은 뭐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이다. 걔를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자, 요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이런 실험이 여기서 있었던 거죠. 바람개비 돌아가는 실험들이. 그지? 자, 에서 우리가 이 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알아둘 거는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실험이 있어요. 이 그림자 생기는 실험은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직진성. 그죠? 이 음극선이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그치?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물어보니까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실험을 통해서 뭐를
이제 전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러한 원자 모형을 톰슨이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요게 음극선 실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얘기를 하나 잠깐 볼게요. 음극선 실험 말고요, 양극선 실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문제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가끔 우리 내신에서 이제까지 한 3문제 정도 나왔었나?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면 또 당혹스러우니까 한번 구경이나 하고 넘어갑시다. 양극선 실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양성자를 발견하는 실험이에요. 자, 양성자를 발견하는 실험이고, 자, 여기 실험 장치에서 한번 보시면, 자, 볼까요? 실험 장치가 뭐하고 음극선 실험하는 거하고 실험 장치가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할 때는 여기에 자, 뭐가 수소기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험 장치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긴 거, 짧은 거. 그리고 요런 이제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실험 장치를 해 놓으면 여기서 자, 빛을 전압을 걸어 주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빛이 갑니다. 이거는 뭐니? 자, 어디에서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음극선이에요. 그치? 자,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음극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음극선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전자가 요렇게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들이. 자, 전자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말로 잠깐 얘기했지만 요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수소기체, 소량의 수소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수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전자들이 날아가면서 뭐 하는 거야? 요 수소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수소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요렇게 전자 껍질이 있어서 여기에 수소 요렇게 전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날라온 거야? 전자가 요렇게 날라온 거예요. 음극선. 전자가 요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날라와서 얘하고 여기서 뭐해? 그쵸? 빡 하고 충돌해요. 빡 하고. 그러면 자, 요 전자가 수소에 있던 전자가 튕겨 나가요. 요 날라온 전자도 튕겨 나가겠지. 그지? 튕겨 나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그지? 얘만 남겠지.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원자핵만. 그지? 요 원자핵이 여기 요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원자핵이 여기서 원자핵만 요렇게 남아 있죠. 근데 얘는 원자핵이 뭐야? 수소 원자핵이. 그게 양성자잖아. 플러스전기 띄었으니까 어떻게?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구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여기 구멍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때 날아가는 얘가 뭐야? 요게 양극선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 주로 물어보는 거는 자, 여기 엽전처럼 생긴 애 있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이 음극선이고 어느 쪽이 양극선이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발견된 게 뭐냐, 양성자죠. 이제 이런 걸 주로 문제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이런 거구나, 실험 원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구경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도 여기를 기준으로 음극선과 양극선 구분되는 거, 여기는 양성자, 요런 얘기들 나와 있죠. 그지? 요 실험 장치 정도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첫 번째 누가 한 거고, 그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실험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이거를 좀 먼저 알아야지. 자, 알파 입자가 뭔지를 알아야 실험을 이해하지. 그죠? 그래서 요 알파 입자에 대한 얘기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알파 입자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얘는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알파 입자라고 지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죠? 자,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입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입자가 뭐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얘가 질량이 크더래요. 야, 헬륨 가벼운 놈이잖아. 헬륨 가볍죠. 그런데 그 전까지 발견된 건 누구밖에 없어? 전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커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전기띠인데요. 근데 자,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그 전까지 알고 있는 거는 전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름을 알파 입자라고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알파 입자를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니?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험이 나와 있죠. 금박에다가 요렇게 알파 입자를 요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금박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알파 입자를 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러더퍼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자, 여기에 금박이 요렇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금 원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금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금 원자 안에는 뭐밖에 없어, 지금. 그지? 전자들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는 거고, 그지? 그때 여기에다가 이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 알파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큰 놈이거든. 근데 전자는 굉장히 가벼운 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볼링공이 있는데, 그지? 볼링공이, 그지? 대굴대굴 굴러가서, 그지? 여기 가서 여기는 탁구공하고 부딪혔어. 탁구공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죠? 그냥 밀고 나가겠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알파 입자가 가서 전자랑 충돌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갈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얘네가 전기를 띈 놈이니까 약간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놈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약간 휘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 생각 정도는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요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여기를 뚫고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자, 뭐를 했니? 여기에다가 요렇게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요렇게 스크린을 설치해요. 그러면 요 스크린에 가서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형광물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얘네들이 충돌하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걸 통해서 얘네가 통과했다는 걸 확인하려고 했던 실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나중에 이 스크린을 가져다가 요렇게 쫙 펴봤을 때 자, 이쪽이 A고 이쪽이 B면 자, 러더퍼드가 예상을 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 가운데 요 지점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여기에 요렇게 알파 입자가 충돌하는 흔적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겠다, 뭉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치?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충돌하는 흔적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런데도 이렇게 알파 입자가 충돌하는 흔적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 입자가요 여기서 뭐해서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튕겨 나가서 이런데도 충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요 원자 안에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금 원자들이 요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전자들이 있는데 뭐가 알파 입자가 여기를 대부분은 통과를 합니다. 대부분은 통과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요 알파 입자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가장 많은 흔적이 남았었겠죠. 그지?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떻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튕겨나오는 놈들이 여기서 요렇게 튕겨나오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겠지.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 원자 안에 첫 번째로 어휴 깜짝 놀래라. 자, 원자 안에 뭐가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정도로 매우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튕겨내야 되니까 튕겨낼 정도로 매우 질량이 큰 그런 놈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볼링공 얘기했었는데 볼링공을 왔는데 볼링공이 탁구공하고 부딪힌 다음에 튕겨나갔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질량이 큰 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띈 놈이어야 돼요. 왜?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기 띄었으니까 플러스를 튕겨내려면 플러스 전기를 띈 놈이어야겠지 아무래도. 그 다음에 얘를요 여러분 여기 한 2000번 정도 쏘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 튕겨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크기가 그죠? 매우 작다라는 거죠. 크기가 매우 작아서 여기를 지나갈 때 1999개는 여기를 지나가는데 어쩌다 한 개씩 2000번에 한 번씩 이렇게 튕겨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기가 매우 작은 놈이 여기에 요렇게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요런 놈이 있다. 걔를 뭐라고 하자? 그죠? 걔를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찾아낸 거예요, 러더퍼드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 수박처럼 빨간 부분이 다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한 가운데에 뭉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전자가 요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고 있으면 나머지 요 공간들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 그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빈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자,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이 말은 맞아요. 왜? 전자가 겁나게 가볍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원자핵은 원자 크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크기는 부피 얘기하는 거겠죠?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원자핵의 크기는 매우 작다고 했잖아. 대부분이 빈 공간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요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실험할 때 뭐를 갖고 실험했니? 그죠? 실험할 때 여기서 금을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금이 아니라 은을 갖고 알루미늄을 갖고 실험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튕겨 나오는 알파 입자의 개수가 감소합니다. 왜 그러니?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그지? 자, 금하고 알루미늄을 비교하면 금이 더 커요. 뭐가 더 크니? 일단 원자 번호가 큽니다.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원자핵의 크기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면은 알루미늄으로 바뀌게 되면, 금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면 알루미늄의 크기가 어때? 원자핵의 크기가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튕겨나가는 게 더 많겠지만 여기는 튕겨나가는 게 줄어들겠지. 그래서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의 개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을까? 그죠?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마다, 원소마다, 즉 원자의 종류마다 원자핵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뭐가 다르다는 거야? 크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는 원소의 종류, 나트륨을 가지고 실험을 하건 철을 가지고 실험하건 다 똑같았는데 원자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치?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여기 양성자 발견하는 거 아까 간단히 얘기를 했었고, 여기 중성자 얘기 나오는데, 중성자는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베릴륨 있죠? 베릴륨 얘기 나오면 다 중성자 얘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해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같이. 자, 풀어볼까요? 자, 뭐가 될까요? 자, 1번. 자, 진공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빛을 내며, 자, 조금 더 플러스 극 쪽으로 빛을 내며 나오는 선, 그걸 뭐라고? 그죠? 음극선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음극선 실험은, 음극선의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자, 음극선이 휘어지는데 어느 극 쪽으로 휘어지니? 그죠?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겠지. 마이너스 전기 띄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뭐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 구성 입자인 뭐다? 이게 전자이다 라는 거예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원자를 통과해 직진하고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경로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온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죠. 그래서 매우 좁은 공간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가 존재한다? 원자핵이 존재한다. 그죠? 자, 블라블라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이게 뭐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죠. 자,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원자핵이 있대요. 그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건 러더퍼드가 했던, 그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죠. 그죠?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 그게 뭐야?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래요. 그죠? 양성자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인데요. 전기를 띠지 않는데요. 누구야? 중성자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그룹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맞아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면 그림자 생기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그죠? 직진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틀린 얘기죠.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두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음극선은 그죠? 직진하는 성질이 이제 그림자 통해서 아는 거고, 바람개비 돌아가는 걸 통해서는 질량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틀린 얘기죠.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두면 휘어진다. 그래서 얘는 전기를 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A, B, C 등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그죠? 대부분은 여기를 통과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에 가장 많은 게 도달했을 거고, 튕겨 나오는 건 그렇게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파 입자가 C 위치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되는, 이거 뭐 때문에? 그죠? 원자 핵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모형을 제안한 과학자의 이름은 이게 뭐야? 그죠? 이게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고, 이게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근거가 되는 원자의 구성 입자. 톰슨이 제안했던 거는 톰슨이 뭐를?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고, 러더퍼드가 제안한 거는 뭐를? 원자 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뤄 형성.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뤘어. 양극선. 이게 뭐야? 아까 우리 설명했죠? 양성자입니다. 자, 음극선을 이루는 거는 뭐야? 전자죠.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가장 늦게 발견된 거. 아까 벨륨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리라고? 그죠? 중성자 떠올리라고 했죠. 그치? 러더퍼드는 금박의 알파 입자도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하여 뭐를? 그죠?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톰슨은 고압 진공 방정관의 마이너스 음극 블라블라에서 뭐를? 전자를 발견한 거죠. 체드윅은 베릴륨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중성자 떠올리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했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